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의 최강자인 요리이치가 다른 만화의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리이치 같은 경우는 이미 귀면의 칼날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하는 악역인 무장과 그 바로 밑에 상현인 코코시보를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땀 한 방울 정도는 흘렸나? 어쨌든 완전 압도적인 실력으로 발라버린 먼치킨 캐릭터죠. 외모부터 시크하고 차가운 존잘 캐릭으로 많은 남심 여심을 사로잡고 실력 또한 너무 경이로워서 요리이치는 사실상 귀칼 세계관에서 빼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 요리이치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투표를 올렸는데 5만 명 가까운 표 중에 잘생겼다 89%, 평범하다 7%, 무섭다가 4%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댓글에 보통 사람들은 잘생겼다에 투표를 했고 코쿠시보가 자기랑 쌍둥이인 요리이치를 평범하다고 답했고 무잔이 요리이치의 외모를 무섭다고 생각한다고 달아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저 4%의 표는 무잔이 6편으로 흩어졌을 때 그 6편들이 투표한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꽤나 재밌는 투표였습니다. 그런 요리이치가 다른 애니메이션에 들어간다면 어떤 활약을 할까요? 일단 요리이치의 능력을 간단하게 보자면 어릴 적부터 전집중 호흡이라는 것을 하며 태어났는데 이 전집중 호흡이라는 것은 피해 순환과 심장의 고동을 빠르게 하여 체온을 올려 회복력과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버프 스킬인데 다른 인간들은 버프 스킬로 직접 시전을 해야 하지만 요리이치 같은 경우는 패시브로 붙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비치는 세계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대의 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어봐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회피율을 극강으로 올리고 자신의 치명타율을 극강으로 올리는 스킬입니다. 혁도 같은 경우는 혈기에게만 통하니까 이 컨텐츠에서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호흡이라는 자신만의 특유의 우아하고도 강력한 검술을 사용하죠. 일단 요리이치가 갈 다른 세계관 중에 레곳을 뽑아봤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액션 애니메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다 찾아가기에는 어렵고 딱 특징별로 나눴으며 그나마 유명한 작품들을 골라봤습니다. 우선 바람의 검심의 세계관입니다. 사실 바람의 검심이라고 하면 어린 종덕이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딱 제가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을 때의 만화였거든요. 거의 20년도 더 된 작품이니만큼 이제는 고전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귀면의 칼날이 나오기 전에 검술 액션 만화로 엄청나게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꽤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발도술이라는 거 아시죠? 제니치가 번개 후 병력 일섬을 할 때 칼을 칼집에 넣고 낮은 자세로 빠르게 베어내는 걸 발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발도가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바람의 검심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검술하면 위에서 아래로 베어내는 모션보다 발도술을 하는 이미지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고전 명작 바람의 검심은 귀면의 칼날 세계관과도 시기상 얼마 차이가 안 나며 검술을 위주로 사용하는 작품이기에 충분히 비교해볼만 한데요. 여기서 하는 비교는 이 바람의 검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람의 검심과도 비슷한 기여를 가진 모든 작품에도 통용됩니다. 바람의 검심은 특수한 마법 같은 기술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총이 칼을 이기는 세계관이에요. 보통 작품에서는 총보다 칼이 세죠. 검술의 다른에게는 총알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관총을 퍼부수면 주인공조차 위험해지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물론 세계관 2인자인 주인공 켄시는 빠르게 접근해 기관총을 이길 수는 있지만 이 기관총은 사실 귀면의 칼날에 오면 기회의 잔잔한 물결에 다 막히겠죠? 어쨌든 6탄전이 전부인 세계관이며 인간과 인간의 순수 전투력 싸움만 있는 작품이 바로 바람의 검심 세계관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순수 검술의 싸움이 있는 작품에서라면 요리이치는 단 한 대도 맞을 일이 없겠죠. 바람의 검심의 1인자도 초인적인 실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애초에 인간이 아닌 존재를 갈갈기 찢어버리는 검술 실력을 가진 요리이치가 이쪽 세계관에서는 아주 손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계관은 바로 진격의 거인 세계관입니다. 진격의 거인 역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여긴 인간과 거인이 대립하는 세계관이고 칼을 위주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해 거인을 죽입니다. 거인은 목 뒷덜미를 베어내야만 소멸시킬 수 있고 다른 부분을 잘라내면 재생을 하게 되죠. 거인은 일반 인간들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이기에 한 대만 맞아도 치명상을 당하긴 하지만 크기가 큰 만큼 공격 속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진격과에서 훈련받은 베테랑 군인들은 일반 거인들의 공격을 여유있게 피할 수 있는 정도이기에 요리이치 역시 쉽게 피해낼 수 있고 입체 기동을 굳이 쓰지 않는다고 해도 거인의 살덩이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칼로 다 베어버리면 되기도 합니다.
신규의 거인에서 위험한 거인들은 9거인의 힘을 가진 거인들인데, 그 거인들 중에는 몸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도 한계가 있고, 진격거의 최강자 리바이에게 9거인 모두가 발릴 정도의 위치다 보니 요리치 역시 그 9거인을 전부 발라버릴 수 있다고 보는데, 리바이는 인간으로 엄청난 민첩성과 전투 센스를 가졌고, 입체기동이라는 기동성이 뛰어난 장비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거인들을 썰어먹고 다니죠. 전투에 있어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치는 모습과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보니 완전 무결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리바이가 9거인을 전부 죽일 수 있다 보니 요리치 역시 검술만으로 거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요리치가 진격거 세계관에 들어가서 거인들에게 가족을 잃고 거인들을 말살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머지않아 거인들은 종말을 맞이하겠고, 혹시라도 다른 세력이 되어 리바이가 요리치와 맞붙는 일이 생긴다면 리바이조차 요리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리바이가 아무리 빠르고 날쌘 공격을 하더라도 요리치는 인간급의 공격은 내비치는 세계로 다 피해낼 수 있으며, 만일 리바이가 입체기동으로 엄청난 민첩성을 보여주며 요리치의 공격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리바이의 입체기동 장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사용을 못하죠. 혹은 입체기동에서 나오는 와이어를 칼로 끊어버려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요리치는 체력이 거의 무한되다시피 하다보니 전투가 길어지면 당연하게도 요리치의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격거 세계관이나 귀면의 칼날처럼 물리적인 전투가 주로 벌어지는 세계관을 가진 곳이라면 요리치가 언제나 쉽게 장악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원펀맨 세계관입니다. 원펀맨 세계관은 괴인과 히어로들의 대립을 그리며, 히어로들은 성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쪽 세계관은 마법도 나오고 외계인도 나오며 초월적인 존재 역시 존재하는 곳이죠. 사실 이 세계관부터는 요리치의 능력도 완전 사기급까지는 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마법이나 초월적인 공격이 나오는 세계관인데, 특히 주먹 한 방으로 지구를 반파시켜버릴 수 있는 빡빡이가 있거든요. 요리치는 풍성충의 존잘러니까 요리치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너는 요리치가 될래? 원펀맨 사이타마가 될래? 하면 저는 요리치가 되고 싶거든요. 고양이 인정? 인정! 어쨌든 이 세계관에도 마법가도 같은 걸 쓰지 않아도 검술로만 먹고 사는 인물이 있는데, S급의 아토믹 사무라이라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검술만 쓰는데 S급 4위라는 상위 티어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아토믹 사무라이 검술은 한 번에 분자 수준까지 갈갈기 찢어버린다며 아토믹 사무라이가 요리치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칼로 분자 수준까지는 못 배워냅니다. 너무 과장된 만화적 표현이죠. 이과분들 설명 좀. 아토믹 사무라이가 빠른 검술의 대가이긴 하지만 사실 그 빠른 검술이 전부이며, 다른 신체 능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특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친다는 설정도 없고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요리치를 무조건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리치 또한 신체 능력에 한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토믹 사무라이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요리치라고 해도 한 번에 도시를 부셔버리는 급의 인물들이 있는 이 세관이라면 압도적인 활약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준의 초월적 존재에게 물리적 공격이 닿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초월급의 존재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여기서도 S급 상위의 히어로가 될 만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리치 성격상 조용히 괴인들을 죽이지 히어로를 하며 등급을 올리거나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소박한 성격을 가진 요리치니까요. 그런 성격이라 딱히 사이타마와 맞붙을 일이 없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사이타마와 붙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사이타마는 대머리라 풍성충 보면 진심 펀치를 날릴지도 몰라요. 도망가요 요리치. 그렇게 도망간 세계관이 드래곤볼 세계관이라면 여긴 모든 만화 중에 가장 미친 수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만화 세계관은 답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그저 우와 짱이다 라고 하며 즐겁게 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설정이 다 있음? 하는 곳이 드래곤볼이죠. 드래곤볼 역시 고전 명작으로, 사실 한국에서 일본 애니가 이토록 흥한 것에는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파워 밸런스가 너무 심각하고 어설픈 설정들도 많긴 하지만 재미 요소만큼은 확실한 만화이며, 전성기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드래곤볼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강한 인물이라면 그냥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작중 초반에 나오는 조금 전투력이 있는 할아버지가 달을 에너지파로 없애버리는 파괴력을 가졌는데, 이런 강력한 할아버지조차 나중에 나오는 적에게
손가락 한번 튕겨지면 죽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어버린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서 딱히 슬퍼하지도 않죠. 처음에야 주인공 일행이 죽으면 눈물 질질 짜내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괜찮아, 죽으면 드래곤볼로 다시 살리면 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조차 간과되는 세계관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죽어도 저승에서 천사링 하나 달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죽은 몸으로 깽판 치며 다 박살낼 수도 있거든요. 사이타마가 원펀맨 세계관에서 지구를 주먹으로 반파시켜버릴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주인공 손오공은 지구를 공격 한 번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원펀맨의 사이타마는 그 세계관에서 혼자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힘을 가져 아무도 사이타마에게 대응할 수 없지만 이 드래곤볼 세계관은 손오공 말고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꽤 있죠. 싸움에 미친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하계급의 싸움이 펼쳐지는 작품이다 보니 다리로 뛰어다니는 요리이치가 상대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요리이치에게 사기급으로 버프를 시켜서 손오공의 공격을 다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손오공이 지구 자체를 폭발시켜버린다면? 그래놓고 자기는 다른 행성으로 순간이동해버린다면? 손오공은 순간이동조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펀맨 사이타마 같은 경우 딱히 싸움을 안 걸면 먼저 싸움을 걸거나 포악한 행동 같은 건 하지 않은 거에 비해 여기 손오공은 전투민족이며 싸우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기에 요리치를 보면 싸움을 걸 수도 있지만 아니다, 너무 약해 보여서 오히려 싸움을 안 걸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세간이죠. 사실 요리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애니 속 최강자들이 가장 피해야 할 곳이 드래곤볼 세계관이다 보니 사이타마 정도만 겨우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태양계에서 보면 되게 작고 태양이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지만 우주에서 보면 태양조차 작아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요리치가 아무리 물리적인 공격 위주인 작품에서는 강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지구급, 우주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에서 보면 한없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관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작품이 재밌다 하는 건 아니며 세계관이 작더라도 최강자의 포스와 매력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크기를 떠나서 얼마나 매력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놓았는지가 독자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요소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요리이치가 다른 작품의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견해가 전부인 만큼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